어느 날부턴가 몸이 말을 듣지 않더니 지금은 밥을 먹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당근하고 바나나하고 갈고 계란하고 이렇게 먹고. 점점 더 굳어가는 손발. 언젠가는 움직일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그날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 아빠는 온 힘을 다해봅니다.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어나는 듬직한 은찬이. 덕분에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아빠의 식사를 따로 준비하는데요. 영양제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못 먹으니까 이렇게 갈아서 먹여야죠. 괜찮아, 밥 먹자. 이렇게 남편과 아들의 아침을 챙기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릅니다. 안나, 나 좀 이렇게 해줘. 일어설 때는 이거 다 지리고 일어나야 해요. 여기서 바로 못 일어나고요.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들의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니 엄마는 몸이 2개라도 부족합니다. 불편해가지고 또 혼자 일어나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도와줘야지. 아빠 선용 씨는 온몸에 근육이 소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근위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계란도 역시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밥 먹기가 좀 거북스러우니까 약밥. 서서히 근육이 마비되면서 결국엔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아빠의 병.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어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치도 거의 못 먹고요. 딱딱한 건 다 못 먹어요. 뭐 병원에 입원해서 뭐 치료할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가끔가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 운동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거지가지 만약에 운동도 않고 누워 있고 계속 그랬다면은 아마 이보다 더 나빠졌을 거예요. 아빠가 지금까지 고통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운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 은찬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빠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죠. 삼촌 이거 잘 안 됐네. 좋아? 네? 학교 가는 거 좋아?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좋아? 은찬이는 올해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중하게 바빠. 온찬이도 밥 먹이고 또 신랑이 이것저것 준비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 바빠. 아무리 바빠도 은찬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엄마. 잘 가. 이따가 올게. 아픈 아빠의 목까지 더 잘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같이 나이가 많이 보니까 같이 있고 또 남편도 이렇게 아프니까 혼자는 못 가고 엄마 아빠 동생들이 다 있고 그래서 보고 싶죠. 어린 나이에 먼 타국으로 시집온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와 아픈 남편까지 돌봐야 했는데요.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친정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 깊숙이
묻어둬야만 했습니다. (2010년)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근위영양증 진단을 받은 아빠. 그래도 작년까지는 아픈 몸으로도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요. 퇴직 이후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건 치료약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불치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알았어요. 이제 나이 들면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빨리 근육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 아빠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2kg짜리 아령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못 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두 손 잡고 이렇게 그래갖고 손에 힘 조금씩 키우려고 하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외출 준비를 하는 선용 씨.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 곁에 건강하게 있으려면 운동은 필수라는데요. 그래봐야 집 앞 산책이 전부지만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힘들어요. 힘들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각 엄마와 은찬이는 집 근처 지역 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이곳에서 자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애들이 좋아서 저도 좋아하시는 개념을 해가지고 오셔서 그냥 여기서 애들 밥 해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랑 같이 그런 의미로 일하고 계세요 여기서. 남편 대신 세 식구의 가장이 된 엄마가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선택한 일입니다. 여기는 남자가 없어서 우리가 올겨울에 이거 해야죠.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더욱 분주해진 엄마. 10년차 주부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같이 살아보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배웠고 그 김치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 은찬이가 우리 아들 같이 있어서 좀 좋아요. 남편의 퇴직 이후 생계를 꾸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30여만 원이 전부. 많은 돈은 아니어도 은찬이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는데요. 아픈 아빠가 은찬이를 돌볼 형편도 아니니 엄마와 은찬이에겐 일석이조랍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는 게 좋겠다. 그치? 은찬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던 아빠. 어린 은찬이의 기억 속 아빠는 늘 기운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창 뛰어놀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데 아버님이 아프셔서 아이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고 좀 노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아빠랑 같이 뛰어노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할 나이. 그림과 같이 동그란 형태의 어휘를 만듭니다. 아픈 아빠를 지켜보며 일찍 철이 들어버린 은찬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찬이를 생각하면 엄마는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이젠 엄마가 어린 은찬이와 아픈 남편을 돌봐야 하니까요. 이럴 땐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힘을 냅니다.
또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 일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은찬이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밥 해주는 밥이 맛있어요. 그날 오후 가족들이 모처럼 다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제 몸이 안 좋아서 그곳에서 혹시 몸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지역의 한 장애인 복지관. 홈케어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상담하고 제가 이거 안내도 같이 해드릴게요. 진행할게요, 언니. 그동안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이라는 생각에 도움이나 지원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부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동은 가능하시지만 사용하시는 보장제는 있으세요? 많이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빠르게 걷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손은 거의 들지를 못해요. 좀 무거운 것을. 선용 씨의 병세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움이 절실한데요. 몸의 근력이 많이 약한 상태예요. 거동하는 게 많이 매우 불안정하고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당장 아빠에게는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재활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이제 입생이 있으니까. 저희가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경제적 어려움도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더 심층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대상자 욕구에 따라 또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가 있는지, 저희 광주의 자원 연계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아빠. 모든 게 막막했던 가족들에게도 이제 자그마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제 집에 와서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거 해주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와본 게 잘 됐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게 이렇게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 앞으로 아마 이 프로그램이 우리 남편 위해서 우리 가족 도움 많이 받고 좋아요. 시간을 붙잡아서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은 선용 씨. 아빠와 가족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용기를 전해주세요. 광주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보일러가 고장난 집안에서 하루 24시간을 보내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 홍관 씨와 동생 홍삼 씨는 온몸의 근육이 약화되면서 결국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희귀 유전 질환인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홍삼아, 밥은 안 먹었어요. 식사 했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네. 식사해야지. 네. 두 사람을 가족처럼 돌봐온 차영진 목사와 아들 예성군. 불편한 몸으로 끼니를 챙기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려서 형제 식사를 챙깁니다. 이분들을 제가 아시는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같이 뭐 어렵지만 뭐 건강하신 분들은 각자 활동을 잘하지만 이분들 좀
행동작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병이 진행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두 사람. 유일한 가족인 두 사람이 같은 병을 앓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는데요. 아프다고 말하지 마시라고. 오랜 세월을 지켜보는데 저 동생 같은 분은 한 10여 년 전에는 그 영접도 하고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말라가고 약해지고 4월 10일 날 저분들 어머니가 세상 떠나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더 급속히 안 좋아지고 또 그래서 한번 큰 사람은 병원에 가서 또 한 20일간 이렇게 정신이 코마 상태 의식을 잃어가지고 거의 세상 떠날 것 같은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한 20일간 또 의사님들 도움으로 또 잘 치료받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따뜻한 봄날. 형제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처럼 한겨울 냉골 같았던 방 안에 훈훈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방송을 통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전보다 한결 밝아진 표정과 목소리. 두 사람에게 찾아온 변화가 반갑고 고마운 영진 씨인데요. 그러려고 이제 다 힘내서 그래갖고요. 나가야죠 이제. 아침도 근력 좀 불려가지고 근력 운동 좀 해가지고 밖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하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았죠. 환경도 깨끗이 개선돼 있고 또 이분들 생각이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여러분을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도와주는 분들의 어떤 손길들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죠. 그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의욕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려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좀 재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변화되고 이제 점점 이제 개인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냐 따라서 또 건강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량에 따라 있지 뭐 지금 현재 뭐 누구 도움이 없으면 활동이 힘드니까 또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방송 이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혼자서는 외출할 수 없는 형제가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집안에서나마 편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들이 모였는데요. 제가 이제 경사로가 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설치를 좀 지원해드렸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가장 이제 따뜻하게 지내셔야 이제 건강 유지가 되시는데 보일러 상태가 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사랑과 정성이 아픈 형제와 이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이들에게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누군가가 내밀어준 손이 살아갈 용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리 이웃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그분들의 손길도 더 저희한테 격려가 되고요. 또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기분이 또 좋아하고 든든해요. 힘들지만은 실에 빠지지 않냐고 더 의욕을 갖고 생에 애착을 갖고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세대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싶다고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로 여러분들이 좀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직접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광주 전남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창한 봄날, 구수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옥상이 여성 봉사자들로 북적이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죠.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월 18일에 메주를 소금물에 띄웠는데 40일 후에 오늘은 메주하고 소금물하고 가르는 장 가르는 날입니다. 지난달 담근 메주를 꺼내서 일일이 손으로 주물러 덩어리가 없게 치대어 된장을 만드는 건데요.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메주를 뜨다 보면 이제 그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 해로운 곰팡이는 아닌데 너무 까마니까 조금씩 그걸 출려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장을 담그듯이 전통 방식으로 좋은 재료와 마음을 모아 장을 담그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열심입니다. 40일간 간장이 숙성이 되면은 그 간장에다가 디포리와 다시마를 넣고 끓여서 갈라서 담을 때 이것을 한 바가지씩 넣으면은 된장 맛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맛간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이렇게 정성껏 장을 담그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식품을 바로 알고 직접 장을 담글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각종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고유의 음식인 된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우리 지인들에게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남은 수익금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자문위원회는 적십자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조직으로 지역의 여성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넣네요. 이번 장 담그기 행사도 맛있는 장을 담가 판매한 수익금을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웃을 위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만큼 장맛도 좋겠죠. 이게요 3개월 후에요 숙성이 돼가지고 맛있는 된장이 됩니다. 나눔도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